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및 팩트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팩트체크입니다. 2025년 6월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미국 시장에서 BEV는 10.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2% 감소, PHEV는 2.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9% 감소, HEV는 15.6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하였으며 미국 시장에서 2025년 6월 BEV 및 PHEV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하였습니다. 2025년 6월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의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현대차의 BEV는 5,1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5% 감소, HEV는 1만 1,8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 기아차의 BEV는 2,0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3.9% 감소, HEV는 7,601대로 전년 동기 대비 41.4% 증가하였으며 미국 시장에서 현대 및 기아의 BEV 판매량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부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미국 시장에서 업체별 BEV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1위는 테슬라 45,628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6% 감소, 2위는 GM 15,337대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 3위는 현대차 5,1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 감소, 4위는 BMW 4,858대로 전년 동기 대비 0% 증가, 5위는 포드 4,8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0% 감소, 6위는 폭스바겐 4,3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7위는 혼다 4,1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 8위는 리비안 3,496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8% 감소, 9위는 닛산 2,352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 감소, 10위는 기아 2,0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4%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GM, 폭스바겐, 혼다이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미국 시장에서 총 배터리 탑재량은 10.3기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 감소하였고 배터리 업체별로 분석해보면 LGES는 3.3기가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 파나소닉은 2.2기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0% 감소, 삼성 SDI는 1.2기가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SKO는 0.9기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2% 감소, CATL은 1기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6% 감소하였으며 미국 시장에서는 LGES와 삼성 SDI의 배터리 탑재량 성장률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파나소닉, SK온, CATL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역성장하였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망을 예상한 자료가 발표되어 간단히 언급해보면 미국 시장에서 현재 파나소닉 네바다에서 2170 배터리 50기가는 모델 Y 및 모델 3 사용, 2025년 테슬라의 텍사스의 자체 내재화 4680 20기가는 사이버트럭 사용, 2025년에 파나소닉의 와카야마에서 4680 소량 생산 시작, 2025년 파나소닉의 캔사스 2170 30기가는 테슬라의 신규 저가 전기차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 LG엔솔의 오창 4680 10기가, 2026년 LG엔솔의 아리조나 4680 20기가 배터리 공급망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미국 시장에서 LG엔솔은 2026년 이후에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5년 3월 5일 한국에서 진행한 인터배터리에서 LG엔솔은 3원계 사육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최초로 공개하였으며 BYD 또한 참가하여 LFP 사육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공개하였습니다. 사육 시리즈 원통형에서도 3원계와 LFP 전쟁이 예상됩니다. 2025년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볼륨 모델을 분석해보면 GM의 입장에서는 이쿼녹스 EV의 판매량 증가가 중요하며 테슬라 입장에서는 모델 Y 주니퍼의 판매량이 중요해 보입니다. 2025년 미국 시장에서 이쿼녹스 EV와 모델 Y 주니퍼의 판매량 성장률이 중요 포인트라고 팩트체크는 분석합니다. 2025년 4월 3일 트럼프가 각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였고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 전기차 시장은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팩트체크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감세안,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A라고 불리는 이것이 전기차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한 당신의 자료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그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뭐랄까 상반된 전망들을 낳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이 변화가 전기차 대중화에 브레이크를 걸 것인가 아니면 시장은 여전히 성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겠죠. 네, 핵심은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있잖아요. 신차 최대 $7,500, 중고차 $4,000. 네네 있었죠. 이게 원래 2032년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올해 9월 말로 확 앞당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와, 거의 8년 이상을 땡기는 거네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분분한데요. 오늘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신께서 핵심을 꿰뚫고 다양한 관점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좀 부정적인 전망부터 짚어볼까요? 그 블룸버그 NEF, BNEF 분석이 눈에 띄는데요. 네, 그 분석이 좀 충격적이죠. 보조금이 폐지되고 또 연비 규제까지 완화된다. 이걸 전제로 하니까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1,400만 대나 감소할 수 있다고 봤어요. 1,400만 대요? 엄청난 숫자죠. 네. 그리고 미국 신차 시장 내 전기차 비중 전망치도 기존에 한 47.5%였는데 이걸 27%로 그냥 뚝 떨어뜨렸고요. 거의 반토막이네요. 그렇죠. 심지어 미국 전기차 보급률이 세계 평균을 넘어서는 시점도요. 원래 2029년으로 봤는데 2040년으로 10년 이상 늦춰질 거라네요. 네, 그 분석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저소득층 구매자에게 미칠 영향이에요. 플러그인 아메리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아, 네. 거기 잉그리드 맘그랜 선임 정책이사의 지적처럼 뭐랄까 고가 전기차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구매하겠지만 보조금이 폐지되면 아무래도 가격에 민감한 구매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확 높아지는 느낌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동안 IRA 보조금이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이 정책의 조기 종료가 시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우려와는 다른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네, 반론도 있죠. 기술 발전으로 전기차 가격 자체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델 수도 크게 늘었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보니까 IRA 통과 시점인 2022년 8월에는 그 평균 차량 가격 한 47,500달러 정도 됐는데 네. 이거보다 저렴한 전기차가 11종이었대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19종에 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훨씬 넓어진 거예요. 맞아요.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건 정말 큰 변화죠.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시장의 어떤 자체적인 회복력에 대한 기대입니다. 아, 시장 스스로의 힘이요. 네, 하버드 대학의 엘레인 버크버그 연구원. 이분이 전 GM 수석 경제학자였는데 이분 분석이 꽤 인상적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설령 연방 보조금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2030년 미국 신차 중에 전기차 비중이 37%에 이를 거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BNEF 전망 27%보다는 훨씬 높네요. 그렇죠. 보조금이 유지되었을 경우 예상했던 48%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충격이 크지 않아서
전기차 도입이 한 2년 정도, 그 정도 늦춰지는 수준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의 펀더멘탈이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시각이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또 생각해보면 연방정부 지원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현재 17개 주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들이 제공하는 할인 혜택도 무시 못하죠. 네,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콕스 오토모티브 자료를 보니까 닛산 리프 같은 차는 이런저런 혜택 다 합치면 뭐 2만 달러 미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와, 2만 달러 미만이면 정말 내연기관차랑 경쟁이 되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아까 그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BNEF조차도 전기차 가격이랑 내연기관차 가격이 비슷해지는 시점을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몇 년 안 남았네요. 가격 경쟁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인식 변화도 중요해요. JD 파워에서 최근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미국 소비자의 60%가 전기차 구매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대요. 이게 1년 전이랑 동일한 수준입니다. 보조금 폐지 논란이 있는데도 구매 의향은 그대로군요. 네, 오히려 지난 1년 동안 전기차 구매나 유지 비용에 대한 걱정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이건 보조금 외에도 시장 자체의 성장 동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감세 법안, OBBBA로 인한 연방 전기차 보조금 조기 폐지 가능성은 분명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네,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맞죠. 하지만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네, 비관론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발전, 모델 다양화, 그리고 계속되는 가격 하락, 또 소비자 인식 개선 같은 이런 시장 자체의 힘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상당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 동향을 보실 때 이 정책 변화라는 변수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걸 함께 주목하시면 더 깊은 이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과연 전기차 시장의 미래는 정부 정책이라는 이런 외부 변수에 더 크게 좌우될까요? 아니면 기술 혁신과 소비자 선호도 변화라는 어떤 내재적인 흐름에 더 강하게 이끌려갈까요? 정책이냐 시장이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서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